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있지, 그지? 자, 뭐 때문에 쓰느냐? 자,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의 원칙. 이거 진짜로 중요하다 그랬지? 자, 주어 다음 자리가 동사 자리인데 그 동사 자리 이외의 자리, 즉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요런 자리에 만약에 동사가 떠온다. 그러면 원칙에 어긋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면 자, 자리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품사를 바꿔서 써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왜냐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명사를 써야 되거든. 그지? 그런데 명사 자리에 누가 와버린 거냐? 동사가 와버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이외의 자리에 뭐가 오면 동사가 왔을 때 그 동사를 자리에 맞게 품사를 바꿔줘라. 이게 바로 준동사의 기본이에요. 자,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준동사의 성격이 뭐냐 하니까 원래는 뭐였다? 동사였다는 거지. 자, 동사였던 이 준동사를 형태를 바꿀 거야. 즉, 준동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 두 번째는 동명사, 세 번째는 분사예요. 자, 오늘 배울 거는 투부정사하고 그다음에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어떻게 바꾸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꾸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뭐 하라 그랬다? 다 같이 품사는 역할이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의 품사가 명사다 이 말은 명사의 역할을 하더라.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역시 제한, 서술의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을 한다. 동사를 수식하든지 무언가를 수식해서 내가 부연 설명을 해주겠다. 즉 품사에 따라 역할이 바뀐다는 거죠. 즉 품사를 바꿔서 역할을 바꿀 거예요. 자, 동명사도 역시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분사,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죠. 이거 두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할은 하지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 자체가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의 역할은 하지만 무슨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 이거를 만약에 잊으시면 나중에 문장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목적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다른 명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실제로 몇 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동사의 성격 그대로 가진다. 즉, 동사의 성격별 분류가 바로 1부터 5형식이었다는 거 기억하죠. 그러면 동사의 성격, 즉 목적어도 취할 수 있고 보어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사일 때 또는 타동사라도 누구도 올 수 있다. 수식어구도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준동사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니까 전에부터 설명했던 것 중에 아버지가 엄마가 편찮으셔서 밥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의 역할은 했어요. 그죠? 아버지라는 남자가 엄마라는 여자의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여자로 바뀌느냐? 아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남자다. 즉 남성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더라. 즉 동사도 역시 준동사도 역시 내가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처럼 모양을 이렇게 투 플러스 동사원형,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고 또는 pp를 붙여서 다른 품사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동사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끝도 없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정말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give 이거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 자, want가 타동사죠. 그죠? 3형식 동사니까 이 뒷자리가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give가 왔어요. 맞아요? 자, give가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want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니까 to give가 되어야 맞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to give는 분명히 말하지만 명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give는 뭐다? 동사의 성격 그대로 가지죠. give는 타동사로서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돼요. 그죠? 4를 3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고 싶어 이것까지만 해서는 문장이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주고 싶어. I want to give you a flower. 이렇게 되면 4형식이 되는 거죠. 3형식으로 바꾸면은 I want to give a flower to you.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to give가 아니라 I want a flower.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꽃 한 송이를 원해. 그러면 이 뒤에 딴 거 옵니까? 못 옵니다. 이렇게 you라는 목적어 이런 아이들이 문장의 확장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수능 문제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to give가 올래 아니면 그냥 명사가 올래. 예를 들면은 준동사로 바꾼 아이가 올래 아니면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쓸래 라고 물었을 때 뒤쪽에 분명히 누가 있었냐면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준동사를 써야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준동사가 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해석은 똑같았거든요. 다 명사니까 둘 다 명사니까 가능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 목적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답은 준동사가 답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준동사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준동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문장의 확장을 만들어내거나 이 문장의 문법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동사였지만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지만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 아까 to give는 명사지만 give는 동사다. 이렇게 해서 give의 형식까지 찾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석의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자. 자, 제일 먼저 to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자, to 부정사는 부정하다는 말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 다른 애들은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아이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명사도 되었다가 형용사도 되었다가 부사도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명사가 된다는 말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것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된다는 말은 제한용법, 서술용법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 주목보 자리에 동사가 오면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반드시 쓴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동명사 보입니까? 이 아이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명사고 투부정사도 명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명사만 먼저 구분을 해보자면 자, 주목보 자리에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누구 쓸 거야? 투부정사 쓸 거야? 동명사 쓸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투부와 동명사 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또는 둘 다를 쓸 수 있다. 자, 어디에 하나를 쓰고 어디에 둘 다 쓰는지 보면 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오잖아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보어 자리도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런데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약간 구식의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어를 쓰던 그 예전의 글들을 보면은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는 문장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부정사가 주어가 오면 그 구문 자체를 투부정사 자체를 문장의 저 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가 비잖아. 그럼 비어있는 그 주어 자리에다가 가짜 주어 is를 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주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 보어 자리는 즉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주어 자리에 to가 오는 것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목적어 자리는 아무거나 못 쓰는 애들이 많아요. 아무거나 쓰는 애, 둘 다 쓰는 애 이거 보세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면 시작해서 계속하세요. Love, like, hate, begin, start, continue까지 가서 이 아이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만 쓰는 애가 있고 걔는 want to, wish to, hope to, decide to, teach to, plan to, agree to, like to, love to 이런 식으로 해서 to를 넣어서 외웠어. 그지? 얘는 전부 다 사명식 동사라는 뜻이야. 지금 현재. 뒤에 목적어를 취하니까. 목적어 자리. 이 아이들 전부 다 지금 사명식을 취하고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자, 동명사만 오는 아이 누구다? enjoy, finish, stop, mind, give up, avoid, deny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해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입니다. 명사는 그대로 쓰면 되죠. 명사, 대명사. 목적어 자리, 즉 목적어라는 말은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는 잠깐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만 온다? 동명사만 옵니다.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못 옵니다. 그래서 동명사만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타동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즉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왔어. 그 동사를 뭘로 바꿀 거야? to로만 바꿔야 되는 애는 want to, wish, 그러니까 want to 동사, wish to 동사, hope to 동사죠. 나는 원해, 뭐 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I want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이런 식입니다. 자, 동명사만 오는 거 어떻게? enjoy, finish 해서 stop, 동그라미 쳐놨죠. 자, 얘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쓰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stop 보이죠? sto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는데 투부정사도 간혹 와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형식이 안 들어가는 아이가 됩니다. 여기에 부정사에 보면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 뭐 하기 위해. 부사는 형식이 안 들어가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다? 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었다. 어쨌든 얘는 뭐밖에 안 온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요. 을을 목적어잖아요. 그죠? 둘 다 오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둘 다 오는데 의미 차이는 없어요. 미묘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투미래 인과거예요. 투부정사 미래로 가시고요. 동명사 과거로 가셔야 돼요. 즉 내가 하는 걸 과거에 좋아했는데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데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거의 다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밑에 나오는 remember, forget 또는 여기 자리가 없어서 안 썼는데 regret 같은 아이. regret 이거는 to 유감, ing 후회. 그래서 regret 뒤에 to를 쓰면 어떻게 된다? 나 유감이야.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되게 유감인데요. 이런 거고. regret 뒤에 ing가 오면 난 옛날에 뭘 안 했던 거 되게 후회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to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가 달라질 겁니다. 자, remember, forget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얘는 뭐냐면 뒤에도 to 미래 인과거예요. 자, 미래다 과거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미래라는 말은 아직까지 그 행위를 안 한 겁니다. 야, 너 지금은 집안에 있는데 나갈 때 불 끄고 가는 거 잊지 마. 어떻게 돼? Don't forget.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껐잖아요. 나중에 끌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to를 써야 됩니다. To turn the light off 하고 가는 거 잊지 말라고. 요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동명사가 오면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나 그게 기억이 안 나? 아니면 그걸 기억하고 있어. 자, 무슨 말이야? I remember. 난 지금 기억해. 뭐 했던 것을. 내가 문 닫고 나갔어. 얘 문 닫았냐? 나 문 닫았는데? 나 문 닫은 거 기억나는데? I remember 뭐 한 거? Closing the door when I go out.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나갈 때 문 닫았던 거 기억해. 이렇게 될 때는 과거의 행위, 즉 행위를 한 거를 기억하고 까먹을 때는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 자, 학교에서 그냥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외웠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것처럼 준동사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주목보 자리에 동사가 올 때 어떻게? 자, 명사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주어 보어 자리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주어 자리에 투가 오면 가주어진 주어. 대신에 목적어 자리는 둘만 쓰는 애, 동명만 쓰는 애, 둘 다 쓰는 애, 둘 다 쓰는데 의미가 달라지네. 뭐 try도 있고 stop도 있고 많죠? try는 try to가 되면 시험 삼아. try to가 되면 되게 열심히 노력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try ing가 되면 한번 슬쩍 시험 삼아 해보고 요런 아이들. regret이 오면은 투유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명사까지는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거 형용사하고 부사입니다.